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첫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자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레바논이 휴전 합의의 대상인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칫 휴전 합의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첫날, 이스라엘은 오히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개전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1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레바논 곳곳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뀐 가운데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Within 10 minutes, it seems that the Israelis have hit 100 sites all over Lebanon, creating panic all over Beirut and the country.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עמדנו על בידול הזירות בין איראן ללבנון כדי לשנות את המציאות בלבנון ולהסיר איומים מעל תושבי הצפון.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며 레바논 문제는 앞으로 열릴 종전 협상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오전에 선박 두 척의 통과를 허용한 이란 해군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허가 없이 지나가는 선박은 모두 격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쪽에선 이스라엘의 군사 요충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항의를 받은 중재국 파키스탄은 휴전 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사실상 이스라엘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And it seems that a lot will depend actually how America manages to contain Israel. That's going to be very, very important, and whether there could be a lasting peace. 여기에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노린 공습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휴전 합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침략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통해 휴전 합의 몇 시간 만에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는 이스라엘 정권이 베이루트에서 다시 잔혹한 학살을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자 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에 대한 침략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악한 침략자들에게 처절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지만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통행이 다시 막혔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언제쯤 통행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 두 척이 포착됐습니다. 그리스 소유 벌크선 등 선박 두 척은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좁은 해협을 지나는 우회 항로를 이동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한된 경로에서 선별적으로 허용된 통행이라는 점에서 전면적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쟁 이후 이란의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은 2,000척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주간 휴전으로 대탈출이 예상되지만 해협 통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가 극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이라고 말했지만 이란은 자국 군대와의 조율을 통해 선박 통과를 관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양측이 통행료 징수 문제에 합의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선주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선박 운행이 재개되려면 좀 더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에도 실제로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협 통행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한 조선언 칼 기자는 자신의 SNS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자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 직전 중재국의 2주 휴전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땅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에 대해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 90분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휴전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의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막혔고 이는 결국 미국의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됐고 문명 파괴 발언 뒤엔 미 정치권에선 대통령 해임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인 공화 진영에서도 민간 공격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쟁 범죄 논란과 감수해야 할 국제적 비난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간 발전소와 교량까지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자 유엔과 일부 동맹국들까지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도 최근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전쟁을 멈출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중재국들과의 외교적 노력, 특히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동 우방국들의 강력한 요청도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들의 휴전안을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중동 우방국들과의 관계까지 파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인근과 이라크 등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노출되면서 전면전으로 번지기 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군사적 필요성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안 합의를 발표하며 미국이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2주간 이란과 최종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최종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휴전을 환영하며 중동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화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휴전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된 걸프 국가들도 휴전 합의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온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피하고자 했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입장을 냈고 이웃 국가 오만은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라크도 진지하고 지속 가능한 대화 트랙을 만들어 분쟁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도 휴전 합의를 긍정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Dan kita tentunya pemerintah Indonesia akan terus dukung setiap upaya diplomasi yang konstruktif dan termasuk upaya-upaya 유럽연합도 휴전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제 목표는 협상을 통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총리도 전쟁이 호주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면서 영구적 분쟁 종식을 기원했는데 문명 파괴를 운운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to use language such as tha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it will cause some concern.
한편 러시아는 이번 휴전 합의가 미국의 참담한 패배이자 이란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중국은 전쟁 발발 후 중국은 평화 촉진과 전쟁 종식에 적극적으로 힘써왔다며 중재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각국은 일단 이번 휴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갈등의 근본적 해결과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2주의 휴전 기간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종식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현지 시간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협상단에는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참여한다며 첫 회담은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점은 단 하나뿐이라며 비공개로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수많은 합의안과 목록, 서한들이 대부분 사기꾼인 사람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다며 연방 수사로 이들의 실체가 곧 드러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요점은 우리가 휴전에 합의한 근거로 합리적이며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침략 종식 등 10개 항을 기초로 종전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며 그 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제안한 10개 조항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한 합의가 지켜지고 미국 측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영내 안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명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란에게 핵무장의 강력한 동기와 명분만 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It has always bee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my administration, that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시설 파괴라는 전술적 성공은 이란의 핵 보유 의지라는 전략적 결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핵 보유국이 핵이 없는 나라를 타격하면서 조약을 준수하면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리비아처럼 핵이 없어서 당한다는 인식이 이란 내에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ما که در این پیمان هستیم. خب این پیمان برای جلوگیری از جنگه، برای جلوگیری از هر اقدام خصمانه کشوری علیه کشور دیگه است. اما ما می‌بینیم که این پیمان در واقع عملیاتی نمیشه. 더 심각한 건 핵 개발을 억제하던 마지막 심리적 빗장마저 풀렸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란에는 핵무기는 신의 뜻에 반하는 죄악이라며 핵 개발을 스스로 금기시해온 종교적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차별 공격으로 지도부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이런 종교적 신념은 절박한 생존 논리에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미 60% 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이란에게 미국의 압박은 핵무장의 도덕적 명분과 안보적 당위성을 동시에 쥐어준 꼴이 됐습니다. I think we've made a pretty powerful case to Iran that they should rush to a nuclear weapon. And we've actually succeeded in installing a new leader of the regime, the Ayatollah's son, who by all reports is more hardline and seems more interested in developing a nuclear weapon. 이란의 핵 임계점 돌파는 사우디와 터키 등 주변국들의 연쇄 핵무장을 부르는 중동판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시작한 전쟁이 국제 핵 질서의 붕괴를 자초했다는 냉혹한 성적표를 미국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괴됐으며 발사대와 생산시설, 기존 비축분이 초토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길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중동산 원유 도입이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운항 재개 시점이나 통항 조건이 아직 불분명한 데다 갇혀있는 유조선 7척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국내 정유사의 유조선은 모두 7척. 싣고 있는 원유는 모두 1,400만 배럴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닷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원유 수급난에 시달리는 산업계에는 일단 희소식입니다. 특히 나프타 물량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거나 정비 작업을 앞당겨 가동률을 줄여온 석유화학업계에는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재개되면 억류됐던 나프타 50만 톤가량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부터 수액 포장재, 페인트까지 이어지던 원재료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에 고환율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운용하지 못해 손해만 들던 해운업계 역시 한시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시점이 불명확한 데다 이란이 부과하던 통행료 등 통항 조건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다른 나라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 해운업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점과 계획은 모두 각 선사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중동과의 거리를 감안하면 휴전 2주 동안 가져올 수 있는 원유 물량도 이미 선적된 1,400만 배럴이 사실상 전부가 될 전망입니다. 실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천상 선적해 놓은 것만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 가서 아마 싣고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위험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운항 자제 권고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파티비룰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시장 충격이 길게는 몇 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룰 총장은 현지 시간 8일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대거 손상됐고 복구와 재가동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여파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이번 달까지는 큰 문제 없이 버티겠지만 몇 주 더 지나면 경유와 등유 공급이 훨씬 어려워지고 항공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고 기업들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부제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출근길, 정부청사 관계자가 입구에서 차량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차량 5부제가 홀짝제로 강화되면서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됐습니다.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은 적용 예외 비표가 있어야 청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대부분 큰 혼란 없이 2부제를 따랐지만 일부 운전자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짝수터만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차선은 운행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 폐차하시든지 아니면 들어가시면 저희가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 2부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교 등 전국 공공기관 11,0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홀수인 날에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이, 반대로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전기 수소차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동승한 경우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도 5부제보다 강화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차량 부제를 도입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자율 시행하던 차량 10부제를 5부제로 한 단계 높였고, LG와 SK, 현대차그룹도 사업장에 5부제를 적용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차량 2부제를 자율 시행하고 유연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기업들은 점심시간 소등과 계단 이용 등으로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함께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유가 급등과 납타 수급 불안 속에서 폐플라스틱의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제대로 모으면 자원이 되는 폐플라스틱. 단 300원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카페. 사용한 일회용 컵을 기계에 넣자 보증금 300원이 즉시 앱으로 환급됩니다. 이른바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단순 회수를 넘어 이제는 자원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일회용 컵 1,450만 개를 회수하고 반환율도 60%를 넘어서며 자원 순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 컵 제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121톤과 종이 81톤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컵은 정밀 분류와 압축 과정을 거쳐 다시 쓸 수 있는 원료로 재탄생합니다. 만들어진 원료는 실제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됩니다. 페트컵 같은 경우는 고급 옷의 원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불 속재료나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종이컵 같은 경우는 재생용지로 재탄생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19kg, 일회용 컵은 1.4kg에 달합니다. 특히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103.9kg으로 OECD 국가 중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더 많은 폐플라스틱을 제대로 회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활용이 잘 되지 못한 채 있는 플라스틱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일회용 컵으로 회수를 저는 사용한 건 당연히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봐요. 일상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300원의 선택. 이 적은 금액이 자원 순환을 만들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종전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도 살아나며 어제 5,8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3원 내리며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3차 석유 최고 가격을 설정해 발표합니다. 2차 최고 가격 시행 이후 전국 유가는 일제히 급반등했는데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어느 선에서 최고 가격이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주간 아파트값 동향도 오늘 나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고 하락세였던 용산과 동작구 집값도 상승 전환하면서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의 2배로 높아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더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험지 대구를 찾아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던 주호영 의원이 거취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교통정리에 헤매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대구 새벽시장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와 딸기 카트를 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귤을 먹여주며 보수의 심장을 공략했습니다. 부겸 우리 총리님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이 제가 되려고 합니다. 안 해주면 내가 별로 불평나 그렇지 않나? 정 대표는 김 전 총리를 제2의 노무현이자 이재명으로 평가하며 잃어버린 대구를 되돌릴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TK 통합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등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청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정신과 이재명 정신을 승화시켜서 대구의 가치를 2배로 향상시킬 최적임자다. 민주당이 무섭게 동진하는 사이 애타는 국민의힘은 집안 교통정리도 어렵습니다. 컷오프에 불복한 주호영 의원은 탈당 후 출마 판단은 미루는 대신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희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보궐선거 재배치 관측도 일축, 무소속 출마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대구시장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강세 지역 전북지사 공천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후보의 개인 혐의는 없다고 감찰 결과를 내놨지만 경쟁자 안호영 후보는 재감찰 경선 중단에 배수의진을 쳤습니다. 1,400만 유권자가 사는 경기지사에도 시선 집중, 결선 투표 없이 낙점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통합형 용광로 선대위를 언급하며 본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반면 후보 추가 공모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선 캠프 출신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등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 주 민주당과 선거연대 합의문에 서명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문재인,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은 자당 귀책 사유가 있을 땐 재보선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본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새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그제부터 3일 동안 진행한 본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경우 그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1, 2위 예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까지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를 추가 공모합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언론공지에서 공고는 오늘까지, 추가 접수는 내일부터 사흘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신청은 국민의힘 온라인 공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 관련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당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건 물론 봉사활동을 권유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역 사무실을 4개 하고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끌어모았다고 말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자취를 감춘 이 업체는 윤리 경영을 한다며 봉사활동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브레스팀은 전문성과 윤리, 혁신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런 식으로 믿음을 준 뒤에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C씨는 지난해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의 소개로 이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역시 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없느냐며 업체를 소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니 사람들을 모아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여성의 부탁에 C씨는 지인들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생필품을 기부했고 업체로부터 상패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거기에도 뭐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고 뭐 리셀에 나오고 당연히 저는 뭐 그때 당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3개월 넘게 연락을 주고받던 녀석은 업체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더니 급기야 지역 사무실을 내라고 꼬드겼습니다. 오빠도 돈을 벌려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안 줘서 막 돈만 벌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냐. 주변의 추천에 투자하게 하면 수당을 받는 구조였는데 다달이 월세와 봉급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며 한 푼도 받지 못한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자료를 보면 업체는 V1부터 V5까지 투자액에 따라 직급을 나눠 V2 이상부터 사무실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보상을 주고 이들이 코인에 투자하면 금액에 따라 경품도 줬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지사 수십 개를 운영하면서 실적 경쟁을 붙여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회원 30여 명에 5억 원을 모은 경우도 있고 100명 정도가 합쳐서 10억 원 넘게 투자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뭐 100여 명에 불과할 겁니다. 또 뭐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거는 뭐 10명 내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단계식으로 움직였으니까. 업체는 지난달 중순 갑자기 코인 출금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췄는데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세금을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도 관리 미흡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차은우 씨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어집에 주소를 둔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차 씨 소속사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고 차 씨는 최종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차 씨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 씨는 돌이켜보면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관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난해 7월 입대해 내년 1월에 전역할 예정이라 당분간 연예 활동은 없지만 입대 전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곧 공개됩니다. 차은우 씨는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왔던 만큼 이번 탈세 논란의 파장은 컸습니다. 세금 납부로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대중의 신뢰 회복 여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한 뒤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청탁 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죠. 다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축구선수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갈미수는 용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양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1심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체 컴백으로 세계 팝 차트에서 K-팝 최초의 기록을 쓴 그룹 BTS가 월드 투어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오늘 저녁 첫 공연을 앞둔 고양 종합운동장 일대는 이미 BTS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 종합운동장 곳곳이 BTS의 아리랑 월드투어 포스터로 채워졌습니다. 고양은 리더 RM의 고향이기도 한 만큼 주민들도 직접 환영연 수막을 내걸었고 팬들이 준비한 가로등 배너와 버스 정류장 광고까지 일대 전체가 그야말로 BTS 물결을 이뤘습니다. 미리 공연장에 와본 팬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やっと会えるっていう喜びと、あと新しいアルバムがどれもかっこよくってチャプター2が始まったなっていうのが実感できて応援したくなってきました。 오늘부터 고향에서 시작되는 6년 5개월 만에 BTS 완전체 월드 투어. 공연에서는 빌보드 핫백 차트 정상의 자리에 오른 타이틀곡 스윗은 물론 최근 뮤직비디오로 안무가 공개된 뒤 반응이 더 뜨거워진 2.0 등 신곡 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광화문 컴백제보다 공연 시간도 1시간 이상 긴 만큼 역대 히트곡도 두루 아우를 걸로 보입니다. BTS는 특히 이번 공연에 도입한 360도 개방형 무대가 현장감을 끌어올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투어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TS는 이후 도쿄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 세계를 돌며 85회 이상 공연을 펼칩니다. K-팝 역사상 최다 회차 월드 투어입니다. 간만에 그런 경험들을 전 세계를 돌면서 느끼면은 되게 뭔가 다를 것 같은 기분. 월드 투어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고양시는 해당 4만 명이 넘는 팬이 모일 걸로 보이는 이번 공연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송대입니다. 다양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치유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국가 인증을 부여하며 신뢰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승마장입니다. 학생들이 조심스레 말을 쓰담고 먹이를 건네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기수가 된 듯 직접 말을 타고 트랙을 돌아봅니다. 승마 체험 뒤엔 즐거운 피자 만들기와 시식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공부만 한다고 힘들었었는데 이거 타니까 너무 그 마음속에 있던 게 풀린 느낌이에요. 한 시간이나 이렇게 말하고 먹이 주고 이렇게 뭐 만져보고 끌어보고 타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애들이 엄청 가까이 다갔습니다. 전북 김제의 치유농장에선 꽃과 텃밭이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씨앗을 심고 꽃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반복 활동이 자신감과 정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복적인 텃밭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이 자신감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같이 더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농진청은 이처럼 품질이 검증된 농장 91곳을 올해 처음 우수 치유 농업시설로 인증했습니다.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엄격한 국가 기준을 통과한 곳으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이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회복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짜고 치즈 건이 뻔히 안다, 그 수준 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밖에서 인사하고 보십시오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짜고 치즈만 내가 일할 줄 알았습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작전 회의 모의한 적 없고요. 작전 회의 모의를 한다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습니까? 그냥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는 거, 그리고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하도 기특해 보였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이 수사 무모하게 된 녹취 하나만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사님 위에 또 뭐 부장도 있을 거고 지금 뭐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설득하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윗선 설득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작 기술을 변호했어. 내가 조작 기술을 변호했냐고. 송씨, 나보고 박씨라며 그 취소하기 바로 취소. 물에는 귀화가 시작했어. 물에는 귀화가 시작했다고. 무슨 물에? 어? 앞에 뭐 박 어쩌고 하면서 박씨라고 한 사람이 송씨. 최성거 씨 저작 기소. 사법 파괴하고. 검찰이 제압 잘한 거요. 내란이나 일으키고 검이나 파괴한 자가 뭔 말이 많어?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 송씨 그만해. 검찰 저작 기소 다 나왔잖아요. 인민재판장.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인민재판을 녹취록이 나왔는데. 발언권 없고 하시고요. 발언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걸 보고하는 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니 방송심의위에 위원 몇 명인 걸 여기서 왜 보고를 해요? 뭘 따라요 따르기는? 똑바로 해야지. 거기 가시라고. 아까 의원이 그 얘기 갖고 있는 거지. 시간 끄는 거잖아 지금. 의원들끼리 잘하는 거 하냐고 이게. 이게 의원들끼리 잘하는 짓이라고. 의원들끼리 국조특위가 위원장이 좀 싸움 경연대회 같지 않습니까? 참 이 국회에 가장 이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려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충남과 남부 내륙에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 또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최대 6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2도, 청주는 9.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